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나흘째 이어진 장맛비로 농작물과 주택 침수, 도로 사면 유실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장맛비로 전주와 완주 등에서 주택 4채가 물에 잠기고 농작물 10.1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토사 유입 등 도로 피해가 4건, 가로수 쓰러짐과 선박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벽에서 바위가 떨어져 콩나물 공장 지붕을 덮쳤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전주시 진북동에 있는 콩나물 재배 공장에 1톤가량의 바위가 떨어져 공장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낙석 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 이곳을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이주 대책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익산의 한 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해 1명이 다치고 주택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익산시 마동에 있는 63살 김모 씨의 집에서 가스가 폭발해 김 씨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82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이 무너져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사흘 전 이사를 위해 LP 가스통과 가스렌지를 분리했고 사고 당시 가스 밸브가 열려있던 점으로 미뤄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새만금 내부 준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며 매립용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내부 준설로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와 큰 기러기의 서식지가 파괴돼 개체수가 줄고 있고 준설 때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용존산소가 낮아져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태조사단은 70%까지 늘어난 도시용지 비율을 낮춰 매립을 최소화하고 강 하구의 본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해야 갯벌 매립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청의 전북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3년에 개청한 새만금 개발청의 세종시 청사 임대 계약이 오는 9월에 만료돼 청사 이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개발청의 청사 이전 예산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기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동북아 발전특위에서 공항 신설을 강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이두영 의원이 친형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로 일하는데도 상임위를 환경복지위로 배정받아 이권 개입 논란이 일자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이 국민의당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황현 의장은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일부 업무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두영 의원의 환복위 배치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에게 이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주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상임위 교체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가운데 22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5명을 선출하는데 9명인 국민의당을 안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내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전체 의원 투표를 통해 과반수 득표자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지간선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8달로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을 혁신도시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전주 전 지역과 완주군 이서, 삼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간선제를 적용한 노선 개편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잠정 개편안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완주군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 도로 가운데 1단계로 새만금에서 문여도 구간이 내일 부분 개통됩니다. 익산국도관리청은 지난 2009년 착공한 고군산군도 연결 도로를 내일 문여도까지 4.4km를 먼저 개통하고
문여도에서 선유도를 거쳐 장자도에 이르는 나머지 4.4km 구간도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시도 등 4개의 섬을 6개 해상 교량으로 연결하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한 해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고군산 군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 1호선 구간 중 유일한 왕복 2차로 구간인 정읍 전남 장성 구간 21.3km가 오는 7일 왕복 4차로로 확장 개통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4차로 확포장 공사에는 모두 2,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도로가 개통하면 이 구간의 운행 시간이 크게 줄고 호남 고속도로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회도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교육부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교육부 정문 앞에서 의원들의 릴레이 형식으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구 재단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를 반려하고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교육부 장관의 면담을 통해 서남대 정상화를 보장받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일부러 차량을 물에 빠뜨리거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혐의로 52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중고차를 구입해 일부러 물에 빠뜨리거나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씨름대회 승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실업팀의 전씨름 감독 48살 권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2년 군산에서 열린 전국 설날 장사씨름대회 금강급에서 자신의 팀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해 8강전과 결승전 상대에게 져주는 대가로 돈을 건네고 입단과 재계약 대가로 선수 3명에게 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군산 103mm, 진안 87.5, 전주 25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모레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주말쯤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에는 제1호 태풍 네파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시 후 JTBC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절개지에서 떨어진 바위돌이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더민주의원 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뽑히고도 본회의장에서 탈락한 이상현 의원이 더민주 도의원들이 야합 정치를 했다며 중앙당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의장으로 뽑힌 황현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내일 부분 개통되면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고군산군도의 수많은 문화유적들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뒤늦게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발굴과 보존은 갈 길이 멉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곡리 유적 등 백제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1년이 지나면서 방문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백제 유적을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찾아뵙겠습니다.